충진제를 코 안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식염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얇았던 부분이 두꺼워지죠. 네, 안녕하세요. 다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입니다. 최근에 또 궁금하다고 문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녹는 실하고 안 녹는 실을 같이 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피부 쪽, 바깥쪽은 안 녹는 실을 쓰게 되고요. 검은색이나 파란색 실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실들은 반드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실밥을 뽑게 됩니다. 코 안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나 보라색의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실들은 녹는 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삭아서 툭툭 떨어지게 되고요. 한 달 정도 경과되면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데, 간혹 한두 가닥 정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경과를 오셨을 때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 있고요. 병원에서 실수로 놓친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지게 놔두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조금 남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비주의 코털이 자라는 게 비주 옆쪽이면은 정상적인 코털인 것 같은데, 아마 물어보신 거는 이 정면에서 나오는 코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비주에 코털 자라는 건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은 아니고 지인분인데 콧볼 쪽에서 코털이 자라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솜털은 아니고 까만 털이 까칠까칠하게 만져지던데, 수술을 받으셨던 적은 없으신 분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털을 깎는 가위를 이용해서 자주 이렇게 코털 소재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코털을 깎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깎인 면이 방향을 좀 점막 쪽으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자라지 않았나, 잉그로운 헤어처럼 그렇게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분한테는 뽑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잘라내면서 혹시 없어지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미간하고 양쪽 입꼬리 이 사이를 데인저러스 존, 위험한 부위라고 해요. 이 부위에는 뇌로 가고는 큰 혈관이나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균이나 염증에 의해서 문제가 돼버리면은 그런 혈관들을 타고 머리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뇌막염이나 뇌농양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코털이나든지 이런 거 함부로 뽑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뽑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뽑으면 몇 달 동안 없다가 또 나는 것 같으면 또 뽑고, 이제 그러다가 한 몇 번 뽑다 보니까 이제는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라면은 병원에 찾아가셔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안전한 조치 하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비행기 타시면 이 기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엄청난 기압에 노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출혈 같은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비행기를 타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코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노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가 있는 중안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은 뼈 위에 연부 조직, 살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뼈에서 살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지지 구조들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처지겠죠. 그 다음에 지방 조직들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좀 볼륨도 빠지고 뼈도 좀 흡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꺼지면서 또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대개는 사실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연부 조직이 별로 없고, 뼈나 연골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 구조라서 나이가 든다고 막 갑자기 코 모양이 확확 바뀌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콧망울이 커진다, 코가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논문을 한번 찾아보면은
최근에 한 200명의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뼈 구조가 흡수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기둥 아래쪽 부분이 흡수되고 코끝 피부는 두꺼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진다. 코끝이 처지기 때문에 코가 길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이 노화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 안에 솜을 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혈입니다. 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압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솜의 볼륨이 좀 꽤 있죠. 그거를 이제 좁은 공간을 통해서 빼다 보니까 불편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정말로 솜을 넣었어요. 긴 솜을 코 안에다가 막 넣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솜을 넣지는 않고요. 메로셀이라는 충진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메로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물티슈 주잖아요. 이렇게 물 부어주면 이렇게 좀 부풀어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충진제를 코 안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넣으면은 사실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식염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얇았던 부분이 두꺼워지죠. 점점 두꺼워집니다. 작은 코 안에 이 얇은 상태로 들어가서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이런 솜을 작은 콧구멍 안을 통해서 제거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혈을 위해서는 충진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그냥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본인이 질문했던 내용이 제 답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남겨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